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뉴스 먼저 보고 편안하게 올림픽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선수가 잠시 뒤에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최대 라이벌 일본 고다이라 나오와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서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밴쿠버와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상화는 1990년대 스타였던 미국의 보니 블레어에 이어 두 번째로 500m 3연속 우승을 노립니다. 나흘 전 1000m도 포기하며 500m에 집중해온 이상화는 조금 전 경기장에 도착해 가볍게 몸을 풀며 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 우승을 휩쓴 고다이라 나오의 기세가 대단하지만 이상화는 2번의 올림픽과 3번의 세계선수권을 제패했을 정도로 큰 무대에 강했고 500m 세계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제 자신을 이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싸우기보다는 그냥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자신만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고다이라는 우승이 유력했던 1000m에서 2위에 그치면서 500m를 더욱 벼르고 있습니다. 本当にイーサン選手も素晴らしい選手なので私も、自分の実力を発揮しきって特にレベルの高い競い合いができ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 16개 조 가운데 고다이라가 14조, 이상화는 15조에 배정돼 맞대결은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예전처럼 두 차례 레이스 기록을 합산하지 않고 처음으로 단판 승부로 메달 색깔을 가립니다. 후회 없는 경기를 다짐한 빙속여제의 불꽃 질주가 잠시 후 이곳 올림픽 경기장을 뜨겁게 달굽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보면 볼수록 재밌는 경기 컬링에선 여자 대표팀이 중국에 완승했습니다. 남은 4경기에서 2승만 추가하면 첫 4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이 소식은 이정찬 기자입니다. 빙판 위에 태극기가 휘날리자 강릉 컬링센터는 함성으로 가득 찼고 선수들 얼굴은 밝게 빛났습니다. 관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뜨거운 응원을 받은 우리 선수들은 첫 엔드부터 중국을 몰아붙였습니다. 석점을 따내며 기선을 제압했고 3엔드에서도 김은정이 중앙에 자리한 중국의 빨간 스톤을 정확히 쳐내며 또 석점을 보탰습니다. 이대로 간다면요, 중간에 악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사 김은정은 5엔드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스톤을 이용해 빨간 중국 스톤을 제거하며 대거 넉점을 뽑아 상대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밴쿠버 올림픽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베테랑 왕빙위마저 크게 흔들렸습니다. 8엔드에서 2점을 더 추가해 12대 5가 되자 중국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올림픽 데뷔전을 치른 후보 김초희까지 대승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언니들도 실수해도 괜찮다 해서 더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3연승을 달리며 4승 1패로 공동 2위에 오른 대표팀은 4강 진출이 유력해졌습니다. 나란히 최하위권에 머문 러시아, 덴마크와 만나게 돼 대진도 유리합니다. 지금의 분위기라면 4강 이후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합니다. 한국 컬링 사상 첫 메달의 꿈이 연글고 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여기는 평창입니다. 압도적인 기량으로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최민정 선수가 이제 다관왕에 도전합니다. 앞으로 1000m와 3000m 계주가 남아있는데 3관왕을 달성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마지막 3바퀴를 남기고 마치 기어를 변속한 듯 폭발적인 스피드로 치고 나온 최민정을 따라올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500m 실격의 아픔을 딛고 보란듯이 완벽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남은 종목은 1000m와 3000m 계주. 1000m는 세계 랭킹 1위이고 계주 역시 우리 팀이 자타공인 최강 전력인 만큼 메달 전망은 밝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맞춰왔으니까 계주에서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서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어요. 최민정이 남은 경기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낸다면 우리나라 선수로는 안현수와 진선유에 이어 3번째로 3관왕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6살 때부터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한 최민정은
일찌감치 월등한 기량을 보이며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았습니다. 2014년 처음 태극마크를 단 뒤 세계선수권에서 2연패를 달성했고 월드컵 대회에서만 35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남다른 승부근성과 뛰어난 기술, 여기에 강도 높은 훈련을 더하며 무결점 선수로 진화했습니다. 사실 노력도 있고 재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력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슬픔과 기쁨의 눈물을 모두 맛본 최민정의 금빛 질주는 2차례 더 남았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방금 보신 최민정 선수와 함께 결승 레이스를 펼친 쇼트트랙의 김아랑 선수가 아쉽게 메달을 따내지 못했지만 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맏언니답게 따뜻한 마음씨로 팀을 이끌며 올림픽을 진정으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형렬 기자입니다. 최민정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간발의 차로 메달을 놓친 김아랑은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3년 후배를 축하했습니다. 울지 말라고 얘기해줬어요. 좀 기쁨을 좀 느끼라고 즐기라고 그리고 같이 웃으면서 인사해주자고 그런 말 했어요. 19살 고등학생이던 4년 전 소치에서 처음 올림픽 무대를 밟은 김아랑은 부담과 긴장 탓에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대표팀의 맏언니가 된 그녀는 어린 동생들이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구타 파문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땐 심석희의 생일 축하 자리를 마련해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소치 때는 몰랐지만 언니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알고 언니 요즘 연락하면서 알겠지? 그냥 한마디 하시면 네 언니 이러고 1년 전 경기 도중 얼굴을 다쳐 아직 상처와 트라우마가 남았지만 맏언니의 투혼도 보였습니다. 1500m 예선과 준결승에서 최민정과 악연이 있는 킴부탱을 꺾어 사기를 끌어올렸고 결승에선 마지막 날 들이밀기까지 온 힘을 다했습니다. 후회 없이 달리고 아낌없이 축하한 23살 맏언니는 이제 후배와 팬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치 올림픽 때 다 같이 계주 시상대 높은 곳에 제일 올라갔을 때 제일 기분이 좋았는데 그 기분 동생들하고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SBS 김형렬입니다. 스켈레톤 윤성빈에 이어 썰매 종목에서 또 한 번 메달을 노리고 있는 봅슬레이 2인승 원윤종 서영우 선수가 잠시 후 1, 2차 레이스에 나섭니다. 1차 레이스에서 가장 마지막에 주행하는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원윤종 서영우의 세계 랭킹은 46위로 30개 출전팀 중 가장 낮습니다. 평창 트랙 적응에 전념하기 위해 올 시즌 월드컵 4차 대회부터는 출전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1차 레이스에서 세계 랭킹 상위 10팀이 트랙 상태가 가장 좋을 때인 6번부터 15번까지 주행하고 하위 7팀 가운데 5팀이 추첨으로 1번부터 5번, 나머지 2팀이 29번과 30번으로 출발합니다. 선수와 썰매를 합쳐 무게가 390kg에 이르는 봅슬레이 2인승에서 뒤로 갈수록 썰매 날에 트랙 얼음이 깎이고 파여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마지막 30번째로 출전하는 원윤종 서영우에게는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래도 홈트랙에서 외국 선수들보다 10배가 넘는 455차례의 주행 훈련을 했고 평창 트랙에 최적화된 썰매 날까지 개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훈련한 양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편안함을 크게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좀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레이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2차부터는 유리한 순번을 배정받게 돼 1차 레이스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원윤종 서영우가 불리한 여건을 딛고 윤성빈에 이어 다시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헌법을 바꾸는 문제, 즉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구조 개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SBS가 국회와 함께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먼저 개헌에 대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9.7%가 찬성했습니다. 지난 추석 때에 비하면
8.2%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반대는 16.2%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모름, 무응답이 24.1%로 늘었습니다. 응답자의 71.1%가 대통령의 권한분산, 견제장치 강화에 찬성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혼합형 정부와 대통령제가 비슷했습니다. 혼합형 정부와 대통령제를 고른 응답자들에게 바람직한 대통령의 임기를 다시 물었습니다. 64.7%가 4년 중임제라고 답해 지금의 5년 단임제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과 단임제에 따른 조기 레임덕을 경계하는 국민 정서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한다고 봐야 되죠.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되면서 그럴 경우에는 중임도 괜찮다. 이런 것이 국민들의 정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못 낼 경우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는 것에는 절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국회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개헌안 국민투표 시기로는 6월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가장 선호했고 그 다음 올해안, 내년 이후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성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여론조사하는 김에 다른 현안도 물어봤습니다. 취업 기회는 공평하지 않고 성범죄는 심각하다는 게 응답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권난 기자입니다. 부모나 지인의 사회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사회 취업 기회는 공평할까? 무려 82.3%가 공평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또 자신의 생활 수준이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한 응답자들에서 공평하지 않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은 직접 채용 비리를 겪었거나 친구나 가족의 피해 사례를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상급 기관의 인사청탁, 비리에 대한 미흡한 처벌, 학연과 지원 같은 연고주의 등이 채용 비리가 뿌리 뽑히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검사와 작가 등의 폭로로 민낯을 드러낸 성범죄 문제도 심각하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9명에 달했습니다. 여성은 거의 모두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남성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직접 성범죄를 당했거나 주변에 피해를 들은 적이 있는 응답자도 40.5%였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13.1%에 그쳤습니다. 왜 문제 제기를 못하는지 주관식으로 물었더니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 불이익과 보복 우려, 그리고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응답 등이 두루 나왔습니다. 성범죄 발생 원인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흡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방금 조사처럼 심각한 성범죄가 연극계에도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보도에 심우섭 기자입니다. 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은 연극 뮤지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김모 씨는 2001년과 2002년 연희단 거리패에서 활동하면서 이 씨에게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김 씨는 성폭행에 대해 제3자의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이 씨의 모습을 보고 극단을 떠났고 이후에도 반성 없이 이 씨의 성폭력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폭로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씨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4일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가 이 씨의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이후 연희단 거리패 옛 단원들의 미투 고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화 권력이라고 하는 게 가까이에 있었던 건데 피해자들 목소리들 잘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씨 사건의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극작가협회는 극작가이기도 한 이 씨를 회원에서 제명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이 씨는 연희단 거리패, 30 스튜디오, 밀양연극촌의 예술감독직에서 모두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희단 거리패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해온 이 씨는 내일 공개석상에서 직접 사과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하기 전에 이건희 회장에게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별도의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수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 요구사항을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을 위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 논의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40억 원에 이르는 소송 비용을 뇌물로 건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이어 추가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사실상 결론 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소송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면은 당시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 회장의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며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셨습니까? 아쉬움을 뒤로하고 가족, 연인과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막바지 귀경객들로 교통정체도 빚어졌는데 밤 10시쯤에나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중턱에 모여 식사를 하고 정상에 오른 뒤엔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일찌감치 귀경을 마친 시민들은 등산으로 연휴 마지막 날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설원에선 스키점프가 한창입니다. 빠른 속도로 설원을 가로질러 시원하게 날아오르며 명절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가까운 영화관을 찾아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도 했지만 이제 사랑하는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마지막에 영화 보면서 하루를 그냥 편안하게 좀 보내고 싶어요. 짧은 명절 연휴를 끝낸 귀경객들의 표정엔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남은 부모님 생각 때문입니다. 건강하시니까 그게 제일 감사하고 그걸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좋죠. 항상 이제 애들이랑 같이 떠날 때 그 손 흔들 때가 제일 아쉽고. 오늘 하루 38만 대의 차량이 서울로 들어오면서 고속도로 상행선 구간 곳곳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3시쯤 절정에 달한 고속도로 정체가 밤 10시쯤이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메마른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불조심해달라는 긴급 문자도 보냈지만 곳곳에서 산불과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휘뿌연 연기가 맹렬하게 치솟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주택가 식당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식당 안에 배전반 쪽에서 시작된 불이 인접한 주택으로 번져 소방차 추산 5,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이 접근한 창문으로 투숙객이 빠져나옵니다. 정오 무렵 경남 통영시의 한 모텔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6층 객실에서 떨어진 투숙객 1명이 크게 다쳤고 다른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쯤 부산 중구의 한 식당 주방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식당이 영업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건물 상층부로 퍼져 이용객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산불도 이어졌습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야산과 부산 백양산에서 불이 나 축구장 면적 정도의 임야가 소실됐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국가가 환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무성의하고 뒤늦은 조치로 메르스 확산을 키웠다는 겁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3년 전 발목 수술을 받으러 대전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평택 성모병원에서 메르스 최초 환자로부터 감염된 16번째 환자가 대청병원으로 이동해 병을 옮긴 겁니다.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이 시간엔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이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바레인에 다녀온 최초 감염자에 대한 의심 신고를 받고도 메르스 발생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하다 33시간이 지나서야 조사에 나선 건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최초 감염자가 거쳐간 다른 병원들에 대한 조사도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조사 지연으로 16번째 환자가 이 씨가 입원했던 병원까지 오게 돼 메르스를 퍼뜨렸다고 본 겁니다. 특히 최초 감염자가 접촉한 사람을 파악하기만 했어도 감염 환자들의 이동을 막을 수 있었지만 정부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상당수 메르스 환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와 다른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화응답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기류에 탄력이 붙고 있는데 북한이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외교 수장이자 대화론자인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할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화할 통로를 열어두고 있고 국무장관 본인이 참고라는 말도 했습니다. 2달 전 직접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던 데 이어 이번엔 지금이 대화하기 좋을 때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We're ready to have the first meeting without precondition. Let's just meet and we can talk about the weather if you want. 대화 가능성을 거론한 펜스 부통령의 언급과 코피 전략은 없다는 백악관의 의회 보고에 더해 미 행정부의 대화 기류에 한층 탄력이 붙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편승에서 압박 일변도였던 일본도 이런 기류에 올라타는 모양새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장관은 대화 테이블에 앉기에 앞서 북한과의 접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다만 주제는 비핵화여야 한다는 입장에는 미국도 일본도 변화가 없습니다. 틸러슨 장관도 대화라고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당근을 쓰지 않고 있다는 말로 제재 완화 같은 선물을 미리 주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잠시 후 이상화 선수가 강력한 라이벌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 선수와 500m에서 역사적인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초반 100m와 마지막 코너가 이번 대결의 승부처로 꼽힙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이상화는 올 시즌 고다이라와 7번의 대결에서 한 번 빼고는 초반 100m 기록이 모두 뒤졌습니다.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초반 100m를 0.24초나 뒤지면서 최종 기록이 1초까지 벌어졌는데 100분의 1초 앞섰던 레이스에선 격차가 0.21초 차로 줄었습니다. 최근 3, 4차 월드컵에서 500m 격차를 0.2초대까지 좁힌 것을 감안하면 초반 100m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다이라 나오 선수는 500m 과정에서 100m 통과를 약 10초 2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상화 선수가 그보다 많이 뒤지지만 않는다면 좋은 기록이 예상됩니다. 마지막 코너도 메달의 색깔을 가를 승부처입니다. 이상화는 그동안 고질적인 왼쪽 무릎 통증 때문에 곡선 구간에서 상체가 앞서 나오고 하체가 뒤로 빠지면서 몸의 중심이 흔들려 힘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앞두고 이 부분을 집중 보완했는데 세 번째 코너를 진입할 때의 속도를 네 번째 코너까지 유지해야 마지막 스퍼트로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곡선이 약간 심한 편이에요. 제가 3년 동안 캘거리에서 연습했던 감이 있어서 그 곡선은 정말 스무스하게 끝날 것 같고 초반 100m와 마지막 코너를 정복해야 빙속여제 3연속 금메달이 보입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스위스와의 순위 결정전에서 이번 대회 최고의 경기를 펼쳤지만 아쉽게 2골 차로 졌습니다. 조별리그에서 3연패로 탈락한 단일팀은 스위스와의 재대결에서 거침없이 몸싸움을 벌이며 투지로 맞섰습니다. 골리 신소정도 50개의 슛을 막아내는 선방쇼를 펼쳤습니다. 1차전에서 8대 0으로 졌던 단일팀은 2대 0으로 격차를 좁혔고 이제 7, 8위 결정전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바이애슬론 여전사 아나스타샤 쿠즈미나가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쿠즈미나는 면역 질환을 이겨내고 드라마를 썼습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바이애슬론 단체 출발에서 34살 노장 쿠즈미나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20발의 사격 가운데 19발을 명중시켰고 빠른 크로스컨트리 능력으로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 국기를 흔들며 여유 있게 1위로 골인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만 2개를 따냈던 쿠즈미나는 기어이 금메달을 거머쥐며 3회 연속 올림픽 정상에 섰습니다. 3년 전 딸을 출산해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쿠즈미나는 이후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한 호흡 장애로 1년 넘게 쉬어야 했지만 기적처럼 다시 일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며 위대한 엄마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This race was really hard for me. I was really tired, but now I'm so happy. 스키 황제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마르셀 히르셔가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알파인 복합에 이어 대회전에서도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치며 이름값을 했습니다. 여자 스켈레톤에서는 영국의 리지 아놀드가 2회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3차 주행까지 2위를 달리다 마지막 시기에서 51초 46의 트랙 신기록을 세우며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한층 더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그리고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더 포근하겠습니다. 날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방에 현재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건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전국 많은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조금 쌓일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밤까지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큰 추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화 선수가 SNS에 남긴 말은 힘껏 응원해주세요였습니다.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순위에 상관없이 이미 위대한 스케이터 이상화를 힘껏 응원하기 위해서 뉴스는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